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운데 최대 진보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300석 1인 선거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중 국민의힘은 114석에서 108석으로 줄었다. 반면 일본 민주당은 156석에서 175석으로 세력을 크게 늘렸다. 임기가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현지 언론들은 식물정부가 불가피하다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이유는 미모로 유명한 김건희 여사는 약 30만엔 상당의 디올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면 도이체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이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파 한 다발 가격이 조작돼 875원 약 99엔이라는 사실의 실체를 몰랐다며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에 정통한 언론인들에 따르면 이러한 표면적인 사건들이 패배의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 이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돼 불의에 맞서는 맹렬한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량을 보여줬지만 검찰총장에 의해 갑자기 대통령에 당선돼 정치 외교 경제 분야를 잘 모른다는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보좌관이 필요한데 부추 폭동 때 봤듯이 치솟는 파 가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보좌관이 없었고 측근들은 모두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 이어 10번째 사법시험에 합격해 33세의 검사가 된 그는 우월감이 강하고 200명에 가까운 전직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임용됐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군중 눈사태 희생자 가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도 자녀를 둔 중년층까지 분노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여성 김건희,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 대파 사건이 아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실패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불행한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 보좌관들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 한식물 정권이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알고 한국민이 투표 선택했으니 뻔한 일. 즉 3년간 정권과 국회가 다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시계를 멈추기를 한국민이 원했다. 현지 언론은 즉각 식물 정권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공약 정책이 사리사욕과 사사로운 원함뿐이고 당선하자마자 자신의 부정을 파헤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라든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조선을 망치는 법을 만들겠다 고 외치는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한국의 유권자입니다. 정권이 식물 정권이 되어 나라가 엉망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한국의 유권자도 사람일 것입니다. 제3자인 일본은 남의 일로서 높은 곳 구경을 하고 있으면 될 뿐이에요.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온 힘을 다해 뿌리치고 전소되어 불탄 들판이 되어 진화할 때까지 방치해도 오케이. 한국 마음대로 하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 야당 대통령 양파 모두 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유권자들이 디올 가방과 파 가격과 같은 작은 악과 딸의 부정 입학과 같은 추악한 악, 사기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거대한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본질보다는 연대기적 사건과 새로운 사건이 투표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흥미롭다. 건망증이라기보다는 순간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성의 결과다. 이 기사는 너무 공허합니다.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내용은 국정과 무관한 발판과 같다. 이재명과 조국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는 훨씬 더 문제다. 마지막에는 얼굴이 잘생겼는지 아닌지까지 말한다. 민주당은 그런 순진한 집단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총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위안부들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데 사과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사과와 장래 영원히 보장을 요구한다. 그들의 일하는 방식은 일본이 이미 여러 번 경험하고 익숙한 것이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사과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과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그를 나쁜 사람으로만 보게 된다. 한국이 노골적인 반일 입장을 취하려 한다면
이를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범죄자에게 투표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인상을 가진 윤 여사의 아름다운 미녀 행태에 대한 한국민의 질투와 증오가 존재하지만 과격한 윤 여사에 대한 비방과 야당의 여론 유도가 맞물려 민족 특색을 상징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성형은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의 공감을 얻는 것 아닌가요? 자연의 미가 질투의 불꽃이죠. 감정은 정말 첫 번째 국가적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후퇴입니다. 이것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